치료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 세 가지. 진실성, 공감, 무조건적 긍정. 누가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상담자가. 언제? 상담 전 과정에서 내담자의 변화와 치유를 위해서 세 가지 태도를 보여야 돼요.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상담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 태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건 있죠.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치료의 핵심 조건. 어떤 거죠? 그렇죠. 진실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에요. 하나씩 보면 일치성과 진실성. 그러니까 상담자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자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죠. 연기하는 상담자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상담자가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우리가 속으로는 걱정하면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예요. 이건 어때요? 가짜 느낌이죠. 그럼 내담자는 불신합니다. 좋은 상담은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저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요. 이런 식으로 진짜 감정을 전달을 해서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사람이지 연기자가 아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감적 이해예요. 내담자의 감정을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나는 항상 실패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공감 없는 반응은 어때요?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어때요? 느낌 무시되는 거예요. 공감 반응은 계속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많이 좌절된 느낌이네요. 이렇게 감정을 정확히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 느껴주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에요. 이건 내담자의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예요. 쉽게 말하면 잘해도 존중, 못해도 존중이에요. 그래서 내담자가 나 어제 술 마셨어요 하면 왜 또 그랬어요? 이건 어때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이걸로 하면 죄책감이 증가해. 그래서 존중해 줘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존중한다. 평가하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진실성은요, 솔직함이에요. 공감은 느낌을 이해하고 무조건적 존중은 판단 없음이에요. 그래서 상담자는 진짜 모습으로 존재하고요. 내담자의 감정을 공감하고 조건 없이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라고 내담자가 말하면 상담자는 진실성으로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공감은 스스로를 그렇게 느낄 만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적 존중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완벽한 상담 태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치료자의 기본 태도 세 가지, 일치성, 진실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상담자는 거울입니다. 진실성은 왜곡 없는 거울이고요. 공감은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존중은 깨지지 않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진짜 만나고 깊이 이해하고 끝까지 존중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성은 솔직한 상담자, 공감은 감정 이해, 존중은 판단 없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상담의 핵심입니다. 윤리 문제 중에서 유능성, 상담자, 그러니까 임상심리사는 유능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내담자의 보호와 전문성 유지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담 상황에서 훈련하고 자기 인식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해요. 그래서 개념을 좀 보면 상담자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전문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고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원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어떤 문제, 딥한 문제가 오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유능성이 있는 상담자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부분은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해서 더 적절한 전문가와 연결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면 하지 말고 연결하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애성이죠. 해를 끼치지 말 것, 선행, 도움을 줄 것. 그래서 유능성은 이 두 가지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담자가 최근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럼 내담자가 저 너무 우울해요 할 때 상담자가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의 문제가 상담 개입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유능성을 위반하는 이유가 되죠. 두 번째, 너무 많은 부담으로 인해 지쳐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과도한 상담, 번아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10명 상담해. 어때요? 집중력이 저하돼요. 공감 능력 떨어집니다. 지친 상담자는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부담으로 인해 지쳐 있는 경우 어때요? 유능성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을 경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나는 10년 했으니 다 알아. 최신 기법도 모르면서 어때요? 배우지 않은 상담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을 경우 유능성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 자신감이라던가 과대평가 이것도 위험합니다.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치료까지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위험하죠. 그래서 자신감은 유능성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유능성의 의미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유능성이란 상담자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문 영역 내에서 활동해야 되고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유능성을 위반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심리적 문제로 인해서 객관성을 잃었을 때예요. 그 다음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번아웃이 왔을 때,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 다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 더 예를 들어보면 상담자는 의사와 같다 해요. 그러니까 수술 못하는 의사가 수술을 하면 어때요? 사고가 나죠. 상담도 동일합니다. 모르면 하지 말고 보내야 돼요. 그래서 유능성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